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정확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뇌혈관 질환 어떠세요? 이 뇌혈관 질환이 더 무서운 이유는 심각한 후유증 때문인데요. 뇌졸중 재활 치료의 굿 타이밍 도대체 언제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조윤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뇌졸중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뇌졸중이란 뇌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경우에 후유증이 다 남나요? 대부분은 후유증이 남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9%는 완전히 회복되어 후유증이 남지 않지만 73%에서는 불완전 회복으로 후유증을 남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뇌경색보다는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뇌졸중의 후유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비 증세잖아요. 재활 치료가 필요한 증상은 마비뿐인가요? 팔다리, 얼굴 마비가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뇌졸중의 증상이죠. 하지만 갑자기 말을 더듬는다든지 기억이 없다든지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흘린다든지 시야에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증상도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도 뇌졸중 후유증 중에 하나예요?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을 연화장애라고 하는데요. 마비만 후유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연화장애 환자분들이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화장애로 인한 체중 감소와 영양 부족, 이로 인한 음식물의 흡입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을 더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진 못할 것 같아요. 연화장애만큼 빈번하진 않지만 인지 및 언어장애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가족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재활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골든타임은 과연 언제일까요? 보통 발병 후 2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발병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재활치료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 후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고 침상 재활치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죠? 기본적으로 브레인 이미지를 보는데 MRI와 MRA를 통해 뇌 손상의 정도와 뇌혈관 상태가 어떤지, 다시 재발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를 합니다. 뇌 검사 외에 또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뇌혈관의 상태가 확인되면 다음으로 환자분을 직접 관찰하고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봅니다. 시각, 청각, 감각신경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근력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수술했던 경험이나 골절, 심폐기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침상에서 하는 선별검사로 물 삼킴 검사를 시행하고 일반 병동으로 왔을 때 비디오 영상 투시 검사를 이용한 연화장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언어나 인지 관련 검사는 언제 하게 되나요? 신경학적으로 안정적일 때 시행하게 됩니다. 언어 검사, 기억력, 주의력 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마비 증세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마비 증세의 치료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발병 직후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게 해주는 재활 치료와 전기 자극 치료를 병행하여 마비된 근육을 자극해주고 신경에 신호를 주어 움직임을 도와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 및 로봇 보조 훈련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